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BMS, NoSQL, 하둡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 많이 들으실 텐데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이 표는 없어요. 자, DBMS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공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DBMS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하고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NoSQL. DBMS하고 NoSQL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이 배웠던 하둡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빅데이터 경영하는 사람들은 하둡을 하도 그냥 많이 듣고 왔을 거예요. 그죠? 요번에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하둡을 조금 이따 설명해 줄 텐데 하둡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입니다.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그거를 가공해주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다른 말로는 에코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뭐 생태계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데 프레임워크, 어떤 하나의 구조화된 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쓰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있겠죠. 하둡에서도.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하둡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도 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걸 분석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데이터를 갖고 오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무료로 오픈 소스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거나 하고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분석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대한 하나의 프레임워크 시스템을 우리가 하둡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는 NoSQL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또 따로 존재해요. 그러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크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하고 그거를 분석 처리해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쪼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둡은 데이터를 잘 저장하는데 어떻게 저장해 주느냐면은 워낙 빅데이터니까 컴퓨터 한 대에다 저장을 못하죠. 그러면 컴퓨터를 여러 대다 놓고 따로따로 분산해서 저장합니다. 그거를 하둡 디스트리뷰티드라는 말이 분산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둡인데 분산해서 뭐를 파일 시스템으로 분산해서 만든 거예요. 자, 얘는 우리가 파일 시스템하고 DBMS랑 우리가 첫 시간에 구분해봤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둡은 HDFS라는 분산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이게 핵심이고 그 위에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뭐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거를 H베이스라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H베이스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디폴트로 하둡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줘요. 자, 하둡은 정형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형 DB처럼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냥 파일을 쪼개서 블록 단위로 그냥 저장해서 관리하는 정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DBMS 수준이 아니에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둡은 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오라클, 우리 아는 구글이라든가 구글 이전에 만들어진 야후 시스템에서 웹페이지들을 갖고 와서 그거를 분석해서 우리가 올려주게 만들어주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웹페이지를 이제 저장을 해둬야 되잖아요. 그죠? 분석해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RDBMS랑은 좀 약간 틀립니다.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DBMS 구조를 갖고 있지가 않고요. 그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저장할 수 있게끔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확장시켜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조화된 걸로 만들어준 게 H베이스라는 게 위에 또 존재해요. 어쨌든 근데 그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거고 하둡은 크게 두 가지로 잘 분산 처리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여기서의 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파일입니다. 파일을 잘 분산 처리 저장해두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갖고 와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딱 막 치는 거 있죠. 그거를 단어별로 쪼개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맵 리듀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하고 그 파일 단위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쪼개서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맵 리듀스를 이용해서 쪼개서 갖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키워드를 칠 때 뭐 키워드를 단어로 치잖아요.
근데 홈페이지에는 그 단어가 속해져 있는 전체 홈페이지가 뜨죠. 쉽게 얘기하자면 전체 홈페이지 단위로 이제 블로그로 관리해 주는 거를 HDFS라고 하고요. 거기서 키워드 뽑아서 쓰듯이 데이터를 쪼개서 단어별로 쪼개서 분석하는 거를 맵 리듀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죠. 그죠?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놓은 게 하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둡 또는 하둡 에코시스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됐죠? 밑에 보는 것처럼 분산 저장, 분산 처리 이 두 가지가 있다. 보겠습니다. 하둡은 이렇게 코끼리 모양이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 강의에 보면 빅데이터 경영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거기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생략할게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요 사람이 이제 하둡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더그 커팅이라고 써있죠. 위에 더그 커팅. 아파치 웹 검색 엔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구글에서 한 거를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응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구글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빅데이터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크롤링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검색 엔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했고, 크롤링은 뭐 우리 배웠겠지만 크롤러라 그래서 이제 엔진 요거를 서치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제 돌아다닌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여기다 작업을 콜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연결해가지고 그 각각의 웹페이지들을 다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갖고 와서 저장을 해주는 거죠. 쪼개서 그걸 HDFS에 저장을 해놓고 또 그거를 쪼개서 이제 단어별로 쪼개서 분석해서 인덱싱 만들어주고 그때 맵 리듀스가 이용이 돼서 이제 저장을 해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분석 단계로 올라가면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도 배울 겁니다. 이제 3, 4학년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제 크롤링 방법도 배울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갖고 올 거냐? 뭐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아파치, 뭐 하둡 스택이라고 하고 이제 에코시스템 또는 뭐 프레임워크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끝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파일 시스템이고요, 맵 리듀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피그나 하이브나 머엇이라든가 우찌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름들입니다. 이런 거를 설치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분석 툴 여러 가지 배웠죠.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 그거를 얘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둡에서는 이거 이외에 R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R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하둡 시스템에다가 얹혀놓고 쓸 때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아까 전에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HBase다라고 했고요. 왼쪽으로부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플럼이라는 게 있고요. 스쿱이라는 게 있고요. 이 스쿱은 기존에 있는 관계형 데이터를 가지고 조인해서 연결해서 쓸 때, 즉 요즘 빅데이터는 정형화된 기존에 저장돼 있던 정형화된 데이터하고 하둡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조인해서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스쿱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에서 저장돼 있는 RDBMS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하둡으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스쿱이라는 걸 이용해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에 로그 데이터라 이런 게 있어요. 그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은 플럼이라는 걸 이용해서 갖고 옵니다. 즉 플럼이라는 그 방법은 이제 웹에서 쓰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갖고 오는 툴이고요. 스쿱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베이스로부터 연결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갖고 와서 데이터 하둡에 저장해 놓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키퍼, 동물원을 관리해주는 사람.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오가나이즈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하둡 유저 익스피리언스란 이게 뭐냐면 이 시스템들을 접속할 때 우리가 보면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 아까 전에 화면이 HU이에요. 화면을 얘를 접속하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할 때는 플라멩고라는 걸 해요. 플라멩고라는 게 학이죠. 홍학. 그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번. 하둡의 기능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좀 설명해줬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분석해주는 이제 툴들이에요. 요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니까 보세요. 다 동물로 돼 있죠?
코끼리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동물로 만들어져서 앞에 줍키퍼, 동물원 관리자 이런 것까지 붙여가면서 이제 동물원처럼 이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HDFS, RDBMS인데 HDFS는 이제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저장하는 건데 여러 서버에 저장돼 있다 그래서 나눠서는 관리하지만 한 대가 관리하는 것처럼 운영해 주는 거예요. 즉, 수천 대의 컴퓨터를 한 대 컴퓨터처럼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스케일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컴퓨터 한 대를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성능을 좋게. 펜티엄 4, 펜티엄 5, 펜티엄 6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한 대 컴퓨터에.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죠. 이렇게 하는 컴퓨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슈퍼컴퓨터라고 불러요. 이제 슈퍼컴퓨터들이 이런 거죠. 아주 빠르게 한 대 컴퓨터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가 급하게 계산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드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잘 관리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스케일 아웃이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컴퓨터를 여러 대 놓고 이걸 묶어서 써요. 그러니까 싼 컴퓨터를 여러 개 놓고 묶어서 쓰는 거죠. 이건 엄청 비싸겠죠?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근데 빠르기가 돈이 2배가 되면 빠르기가 2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 밑에 걸 써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네임 노드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밑에 데이터 노드가 있어요. 우리가 DBMS라고 부르면 밑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DBMS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네임 노드는 뭐냐면 DBMS처럼 이 각각에다가 데이터를 관리해줄 수 있도록 컨트롤해주는 하나의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우리는 하드웨어에 있는 HDFS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분산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 어떤 파일이 오면은 걔를 쪼개요. 뒤에 보면 나와 있듯이 64MB 블록으로 다 쪼갭니다.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앞에 것만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이게 네임 노드고요.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요 작은 네모 박스가 64입니다. 64메가 이렇게 쪼갭니다. 기본 단위로. 쪼개는데 분산 처리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그럼 이거 못 쓰겠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복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초록색이면 초록색이 하나, 2개, 3개가 있죠. 디폴트로 3개씩 복사를 해주고요. 많을 때는 5개, 필요하면 10개씩 해주는데 3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복제해서 쓸 때. 그죠? 그래서 3개씩 복제해 놓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갖고 와서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해 주는데 그 분산의 단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제해서 씁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네임 노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앞에 크게 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네가 저장해서 밑에 컴퓨터들마다 쫙 수천 대 컴퓨터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임 노드의 역할, 메타데이터 관리하고요. 쭉 돼 있는데 네임 노드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트비트라는 겁니다. 하트비트. 얘는 뭐냐면 관리해 주는데 너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 노래 같죠? 그죠? 노래 제목하고 똑같죠. 하트비트. 그래서 그 하트비트를 계속 쏘면서 3초마다 너 죽었니 살았니 계속 관리해서 만약에 응답이 없어요. 그럼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아까 전에 3군데에다 복사해 놓고 쓴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쪽으로 보시면 되고 데이터 노드는 이제 관리해 주는 거고요.